에이지스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비드19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신설된 전화상담 처방 후 진찰료와 상담료 처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보시면, 조건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라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준용하시면 되냐면 전화 상담 말고 대리 처방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문구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결국은 그 환자에 대해서 투약 경험이 있고 그 환자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 초진 환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진찰료 초진 환자는 상관없는데, 처음 만나는 환자의 경우, 즉 그 환자에 대해서 약의 투약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구가 좀 애매하지만 결국 처방까지 실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진찰료와 상담료를 청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에서 바로 실시할 수가 있고요. 수가는 외래 환자 진찰료 산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환자 부담금도 현행 외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가 일반 진찰료 30% 본인 부담률 대상자라든가 혹은 5% 특정 어떤 산정 특례 적용 환자라든가 해서 기존의 부담률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규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진찰료의 특정 내역 줄단위 특정 내역 JX999에다가 전화 상담을 기재한 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수납 방법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환자랑 협의해서 병원의 계좌, 은행 계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수납으로 남겨두는 부분, 나중에 또 다시 와서 실제로 직접 수납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납 방법은 환자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되고, 이게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아닌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의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과 또 어떤 약국이 이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근처 약국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평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왜 기재가 되어야 되냐? 환자 보약 지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집전화번호나 가능하면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제일 애매한 부분이 사실 본인 확인 여부예요. 여기 보면 대면 진료 절차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전화로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본인 확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갖자면, 보통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 묻고 전화번호 끝자리, 그다음에 자기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확인은 아마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 처방전이 나가지 않도록,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명의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여부는 우리가 은행 관공서나 은행에서 확인하는 방법, 콜센터나 이런 데서 확인하는 방법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고,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앙방역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결정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법 39조와
그 다음에 40조 및 44조, 의료법 59조 제1항,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 처방 관련해서 진찰료 청구 방법인데요. 진찰료의 줄단위 특정 내역, 즉 JX999에 전화상담이라는 특정 내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월 14일부터 이 전화상담에 따른 진찰료 관련해서는 소아, 야간, 공유 등 과산별도 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진찰료 통일해서 적용하지 마시고 외래와 동일하게 물론 통화를 한 시간이겠죠. 그 기준으로 접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대해서도 내가 접수를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59분에 했다. 근데 실제로 상담은 6시 이후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시간이 차이가 날 때는 접수 시간이 아닌 실제로 그 상담하는 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상담이 비록 6시 5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접수가 만약에 5시 59분이면 이 부분은 야간 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도 환자가 오후 5시 59분에 접수를 했을 때 그 진찰이 6시 이후에 된다고 해도 야간 산정을 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항상 그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 시간 기준으로 이 진찰료 관련해서 가산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상담 관리료가 5월 8일부터 신설이 돼서 이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진찰료에 전화상담한 경우에는 이 관리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진에서는 AH114, 재진에서는 AH214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성 답보 뭐 이런 얘기로 해서는 물론 그 똑같은 처방전이 나가는 경우에서는 초진으로 하셔도 될 겁니다. 재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똑같은 혈압약을 90일 후에 지나서 왔을 땐 초진 진찰료 산정이 될 거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는 일단 초진 진찰료 산정하는 건 되지만 맨 처음에 생전 모르는 환자가 전화 상담을 요구하고 처방전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시고 원칙적으로 초진 진찰료에서는 AH114 상담료, 재진 진찰료에 대해서는 AH214 상담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자가 왔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상을 한번 기재를 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적어도 증상이나 왜 이 환자가 그 전화 처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든가 그러긴 사유로 병원에 올 수 없다라는 걸 기재하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화 상담 내역을 토대로 대면 진료랑 동일하게 생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하신다면 이 처방에 대해서는 환자가 기존에 먹었던 약 위주로 또는 충분히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미리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처방하시면 되고, 상병 들어가는 부분 동일하겠죠. 초진 재진 확인하셨으면, 만약에 재진이라고 한다면 재진 진찰료, 재진을 그 기준으로 AA254 동일하게 대면 진료랑 동일한 진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진찰료 부분 30% 본인 부담금이니까 3,400원 맞겠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처방만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화 상담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진 AH214 요걸 같이 청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3,460원짜리를 같이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화 진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찰료에 JX999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특정 내역 기재하고 여기에 전화 상담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완료를 눌러야겠죠. 닫기 누르지 마시고 완료.
그런데 좀 더 편한 방법은 저희가 이지스에서 편리성을 강구한 게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특정 내역에 여기 진찰료 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이걸 한 번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누르는 과정을 한 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여기 전화 상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이지스에서는 여기 특정 내역에 해당 줄에 별표가 있으면 이 줄에 대해서 줄 단위 특정 내역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JX999 다중입력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역을 여기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관리료에는 별도의 그 JX99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 눌렀죠. 그러면 진찰료가 아까 똑같죠. 본인 부담금 3,400원이라고 해서 전화 상담 관리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환자의 그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처방전 처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리한 건 이건 출력해서 그냥 약국에 해당되는 약국에 환자가 원하는 전송을 원하는 곳에 그냥 팩스를 보내주시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프린터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PDF 출력 옵션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사용하셔도 되고, 원노트가 있는 분들은 원노트 쓰셔도 되고, 한컴 아래 한글이 깔린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프린터 자체에도 사실은 그 PD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거라도 일단은 프린터를 누르지 마시고 PDF로 출력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PDF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다가 환자 처방전 그래서 환자 이름 저장하시면 이 폴더 내에 파일 이름으로 이 처방전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고 열기하면 PDF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보낼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파일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일을 내가 생성한 폴더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이 환자 처방전을 뭐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죠. 메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메일로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스 말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 이지스에 보시면 저기 이지스 카페에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지스 전자 차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평원 공고사항 있죠. 심평원 공고사항에 들어가셔서 14번 코비드19 관련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그리고 전화 상담 관리료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관련한 모든 내역들이 여기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그 시연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청구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완성된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캡처해 온 거고, 증상 기록하고 상병 있어야 되고, 진찰료에는 JX999 전화상담 기재하시면 되고, 전화상담 관리료는 처방은 무조건 짝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JX999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단톡방 관련 QA가 많았지만 일단 뭐 제일 그 눈에 띄는 게 기존의 B형 간염으로 비리어드 약을 드시는 분인데 전화 상담은 처음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초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러는데, 이 제도의 전화 상담의 제도의 그 한시적 적용의 취지를 보면 이 환자는 재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료의 연속성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비록 전화 진찰료 처방은 처음이라고 해도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로 내고 상담료도 재진 상담료로 내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 관련해서 이제 한시적인 전화 상담 처방 후 진찰료나 상담료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적 이지스에서는 간단하게 구현돼서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냈던 방식에서 조금 더 편리성을 구현해서
이 전화상담 진찰료를 낼 때 JX99가 들어가면서 상담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지금 구현을 고민 중에 있고요. 추후에 개발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버튼식으로 해서 JX999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상담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구현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처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전화상담 처방 후 진찰료를 내거나 상담료를 내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